예, 오늘 두 분 그 법사위의 종합국감에서 가장 좀 인상에 남는 발언이 있었다면 우리 박수현 위원장님부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 당연히 추미애 장관이 그 수사 지휘권이 적법했고 필요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인상에 남지만 이거는 오신환 의원님한테 양보하고요. 예. 저는 검찰총장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었다 이런 지적을 의원들이 하자 추미애 장관이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를 하는 것이 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눈에 띄었어요. 예. 여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의 좀 부족한 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했을까? 뭐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윤 총장을 향해서 내가 상관 맡고 검찰총장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사과할게 국민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발언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자기가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의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 말을 하셨어요. 예, 오신환 전 의원님. 예,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수사기관인 검찰을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럼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은 뭐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되느냐라는 어떤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지금 박수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키는 지휘권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이 과연 그럼 마땅한 것이냐라는 측면에 대한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 관리, 감독을 하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특정한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을 완전히 그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지휘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은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저는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을 개정하면서 발전되어 온 것이 검찰의 독립적인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검찰총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지난 대검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라는 표현을 앞에 이제 수식어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오늘 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그 적법했고 필요했다 이렇게 하고 긴박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오신환 전 의원처럼 주장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 동안에 보니까 지난주에 그 윤석열 총장이 많은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오늘 국감에서 오전 상황이지만은 추 장관이 약간 상급자로서 본인의 표현대로 한다면 상급 쓸어 담고 또 반박할 건 세게 반박했는데 앞으로 이 국감에서 불붙었던 이른바 추윤 갈등 부분이 앞으로 계속될까요? 어떨까요? 그 상수하고 좀 변수가 있다면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 우선 박 위원장님부터 질문드릴게요. 이게 매번 이게 상수 변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여의도 방정식의 새로운 묘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는 네. 검찰 개혁의 완수냐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냐 이것이 상수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 또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는 추미애 장관,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그래도 검찰의 조직 이익을 좀 보호하면서 아직은 최소한 좀 어떤 최대한 검찰의 영역을 보호하려는 뭐 저는 저항으로 표현했습니다만 뭐 그것이 상수다 이렇게 보고요. 변수는요? 변수는 두 사람이 대선 출마를 할 권력 의지가 있느냐. 두 장관과 총장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래 정치인으로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국민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만약 두 사람이 다 곧 뭐 대선에 출마할 권력 의지가 좀 없다면 뭐 이것은 그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오신환 전 의원님 상수 변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일단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6월에 총장에 임명할 때 그때는 절대 선이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절대 악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네. 적폐가 돼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 검찰은 공권력입니다. 그 앞으로도 검찰은 계속 지속돼야 되고, 안 그래도 국민들께 신뢰를 잃은 검찰이 추윤 갈등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지금 옵티머스 라임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신이 계속 될 수밖에 예. 없다. 그런 점에서는 검찰의 수사 신뢰에 난망이 저는 상수로 보고요. 아, 상수는 예.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신뢰를 하기 힘들다. 난망한 그렇죠. 것.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변수로 보는 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특검과 공수처의 진행 향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가 저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 박 위원장님은 두 인물의 대선 출마 의지, 권력 의지가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도 이제 변수를 작동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가운데 보니까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 중에 양자택일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네요. 우선 그 안철수 대표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본인의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서 네. 뭐 계속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고요. 그러나 이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두 번에 걸쳐서 손을 잡고 검찰 개혁을 잘 완수하라라고 이미 기회를 두 번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좀 더 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선택하라 이렇게 안철수 대표 같은 말씀도 하시지만 예.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상급자라면 상급자답게, 예를 들어 포용할 건 포용하고 개혁할 건 개혁하고 본인의 능력을 여기에서 보여줘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그래